기름을 기름으로 치료한다 그런 말 잘 쓰면서 오메가3 강조했잖아요. 오메가3는 혈전을 예방하고 이렇게 피의 흐름을 좋게 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레시틴에도 거의 그와 유사한 효과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진약사입니다. 저는 오늘 신경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신경 하면은 여러분 어떤 게 떠오르세요? 사실 현대인들이 혈관 관련 질환, 혈액 관련 질환을 많이 앓고 있는데요. 그 혈관, 혈액이랑 맞물려서 우리 몸의 필수적인 그런 생체 리듬을 유지해주는 그런 게 거의 다 신경이거든요.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쓰잖아요. 신경이 날카로워졌다. 신경이 곤두선다. 이런 말 쓰는데 신경이 무뎌지기도 하고요. 감각 이상 이런 게 오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너무 긴장하고 예민해져 있으면 잠을 못 자기도 하고 이런 것도 알고 보면 전부 신경작용이거든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 또 골프를 잘 치는 사람들도요. 전혀 달라 보이지만 공부를 잘한다는 거 뇌신경, 중추신경을 아주 잘 쓰는 사람인 거고 골프를 잘 친다 하는 것도 그 중추신경 작용을 이렇게 끄트머리 우리 몸의 말단에 있는 근육의 활동으로 정확하게 잘 연결해서 근육 운동을 조절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신경 능력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몸이 아파지면 점점 이제 신경이 무뎌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눈을 가지고 내가 나이를 먹었구나 이런 생각을 잘 하는데요. 눈을 감았다가 떴을 때 옛날에는 그냥 당연히 뜨자마자 딱 바로 보여야 되는 것이 이게 초점이 맞아지는데 시간이 한참 걸리는 거예요. 멀리 거를 보다가 가까운 거를 보거나 가까운 거를 보다가 멀리 있는데 이렇게 초점을 맞추려고 했을 때 이게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내 몸이 나이를 먹고 있구나 좀 서글프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오늘 이런 신경을 살려주는 놀라운 기름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어요. 제가 기름 3종 이야기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미 언급해드린 레시틴이라는 건데요. 이 레시틴은 보통 계란 노른자 아니면 메주콩 있잖아요. 대두 이걸로 원료를 해가지고 뽑을 수 있거든요. 복합 지질이라 그래요. 보통 기름은 그냥 기름이잖아요. 근데 이게 레시틴은 복합 지질이라고 해서 기름 성분인데 또 물이랑 친한 부위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기름인데도 물에 잘 녹아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이렇게 말씀을 잘 드려요. 우리가 빨래를 할 때 비누를 쓰잖아요. 그럼 그 비누 칠을 하게 되면 저희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배웠었거든요. 그 세제 성분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제 성분이 우리 옷에 섬유에 끼어있는 때 있잖아요. 거기에 다 이렇게 꽂히는 거예요. 보통 때는 거의 물에 녹지 않는 기름 성분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 세제에 기름이랑 친한 부분이 그 때에 이제 다 성냥개비처럼 꽂히고요. 그리고 물이랑 친한 부분이 그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세제가 들어가면 때에 이게 이렇게 성냥개비처럼 꽂혀가지고 얘를 녹여서 물 속으로 끌고 나오는 거죠.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신기하게 레시틴이거든요. 레시틴은 기름이면서도 물과 친한 부분이 따로 있어가지고 이렇게 물에 넣었을 때 그게 꼭 비누처럼 물에 잘 풀어져요. 이게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우리 몸에 있는 기름때를 빼줘요. 놀랍게도. 그래서 예를 들면 여성들은 거의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전몸살이라는 게 있거든요. 전몸살. 이게 아기 낳고 나서 좀 있으면 이제 젖이 돌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젖이 이렇게 잘 나오면 다행인데 잘 나오질 않고 뭉쳐가지고 이 가슴이 돌덩이처럼 커져갖고 굉장히 아프고 통증이 있는 그 상태를 전몸살이라고 하는데 무지 고통스럽거든요. 그거를 방치해서 두면 이게 염증이 되어가지고요.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전몸살에 예를 들어서 캐나다 같은 데서는요. 이 레시틴이 약으로 등록이 되어 있대요. 젖이라는 게 본래 애기들이 먹는 거잖아요. 이 젖 안에 상당히 기름 성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여러분, 우유 안에 우유 기름 많아서 그걸로 버터 만드는 거 아시잖아요. 사람이 먹는, 신생아가 먹는 사람의 모유도요, 그 안에 기름이 많이 있어요. 소의 우유랑 좀 다른 훨씬 더 고운 기름인데 이 기름이 많이 있거든요. 요게 이제 그 젖분비선, 유선이라고 하잖아요. 그 유선 안에 이 기름이 잘못 끼게 되면 이게 오도가도 않고 딱 갇혀가지고 그게 그대로 이제 염증이 되면서 아픈 거예요. 그런데 레시틴을 먹으면 그 섬세하게 들어있는 그 유선 속의 기름때를 얘가 빼줘가지고요. 무슨 항생제를 쓰지 않고 소염제를 쓰지 않았는데도 그냥 그 딱딱해진 전몸살이 풀어지는 놀라운 효과가 있는 거죠. 이거를 그대로 이제 평범한 사람들한테 적용을 하면 현대인들한테 적용 범위가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거의 다 기름독이 있거든요, 몸에. 어떤 사람들은 매년마다 해마다 같은 부위에 종기가 생긴다고 해요. 그거를 외과 가가지고 아무리 치료를 해도요, 그 이름에 어김없이 그 자리에 더 깊게 거기 염증이 또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거를 기름독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콩팥에 이런 기름 주머니가 생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간에 이제 지방간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피 속에 기름이 많은 병을 우리가 고지혈증이라고 하는데, 한국인들 중에서 요새 고지혈증 약을 성인들 중에 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나 싶을 정도로 고지혈증 약 광범위하게 처방되고 있는데, 이거 상당히 위험한 약이거든요. 웬만하면 고지혈증 약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식이요법이나 운동이나 이런 걸로 해서 조절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요. 이런 그 기름, 우리 몸속에 있는 기름을 치료하는 것이 놀랍게도 기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름을 기름으로 치료한다 그런 말 잘 쓰면서 오메가3 강조했잖아요. 오메가3는 혈전을 예방하고 이렇게 피의 흐름을 좋게 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레시틴에도 거의 그와 유사한 효과가 있어요. 물론 이제 작용 기전은 좀 다른데요. 그래서 제가 오메가3를 최대 용량으로 먹는 것보다 오메가3를 하루에 한 알이나 두 알로 줄이면서 레시틴을 추가를 해서, 레시틴도 최대 용량 먹는 것보다 최대 용량이 저희 진약사몰에 있는 제품으로는 이렇게 분말이기라기보다는 과립으로 되어 있거든요. 가루예요. 약간 입자가 굵은 가루. 그것을 이렇게 플라스틱 스푼으로 떠먹게 되어 있는데, 그 플라스틱 스푼으로 2스푼이 본래 하루 용량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먹는 것보다 그냥 용량을 좀 깎아서 하루 1스푼 정도, 그 대신에 오메가3나 또 간마 리놀렌산 이런 거를 같이 추가해서 먹을 거를 더 권해요. 이 기름을 한 종류를 최대 용량으로 끌어올려서 먹는 것보다 여러 종류를 약간씩 용량을 낮춰가지고 먹게 되면 이 기름이 서로 갖는 상승작용, 그 합쳐서 이루어지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오메가3도 혈전을 없애주지만 레시틴도 혈전을 녹여주는 작용이 있고, 또 이것도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그런 작용이 있는데, 그 각각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쓰는 것보다 이 2가지 이상의 기름을 써서 함께 효과를 내는 거 굉장히 좋은 선택 방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기름이 생명이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주방에서 쓰는 기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식용유, 식용유 무슨 기름이에요? 콩기름이잖아요. 포도씨유, 그 포도 씨앗 가지고 하는 기름이라고 하고, 해바라기 씨유, 카놀라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대부분이 다 여러분 기름은 씨앗에서 만들어져요. 들기름도 마찬가지고 참기름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다 씨앗 종류거든요. 씨앗에 기름이 많아요. 그러면 동물도 씨앗이 있잖아요. 동물의 씨앗은 알 같은 거, 예를 들면 계란이 그 동물의 씨앗이잖아요. 이 계란 안에, 계란 노른자 안에 기름이 많아서 이 속에서 뽑아내는 게 제가 아까 레시틴이라고 말씀드렸죠. 또 사람의 그 씨앗 하면은 정자와 난자를 두잖아요. 이 정자와 난자가 여러분 콜레스테롤로 만들어지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 몸에 필수적인 기름이 사실 콜레스테롤이고, 하도 이제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콜레스테롤 그거 나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콜레스테롤 없으면 사람 죽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콜레스테롤 약 있잖아요. 그게 임신을 한 인부가 먹으면 큰일 나는 약이고, 어린아이들이 먹어도 큰일 나는 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른이라고 해도 웬만하면 콜레스테롤을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으로 다스리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레시틴이
정자와 난자의 운동에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현대인들 중에서 불임증 많죠. 또 나이 들면 점점 생식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또 여성들 그 불감증이라는 것도 사실 말 못하는 굉장히 심각한 병인데요. 이런 모든 것에 레시틴이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레시틴이요, 콜린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거든요. 이게 또 신기하게 그래요. 인지질 콜린이라는 그런 말로 레시틴을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우리 몸에 들어가서 신경을 정상화시켜주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그렇게 말했어요. 근무력증 때문에 저한테 그 비타민 세트, 생기산 세트 드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분한테 레시틴을 추가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레시틴. 이 레시틴이 이렇게 신경 전달 물질을 품고 있는 그런 독특한 기름이니까요. 이게 감각을 정상화시키는 작용을 하거든요. 근무력증이라는 게 결국 근육에 있는 신경이 쇠퇴해가지고 근육이 위축되는, 그래서 운동을 잃어버리는 그런 무서운 질환이잖아요. 이거 병원에서 여러분 쓰는 약이 없어가지고요. 거의 스테로이드 면역 억제제, 그 굉장히 무서운 약이거든요. 이게 완전한 치료제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도 어떻게 하든지 스테로이드를 줄여주려고 하는데, 이걸 줄이면서 다르게 뭐를 추가로 쓸만한 그런 약이 없어요. 그래서 실컷 약을 거의 제로 상태로 줄였는데 얼마 안 가서 다시 원위치 되거든요. 다시 스테로이드를 최고 고용량으로 올려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거든요. 근데 이럴 때 이 레시틴하고 비타민 B가 신경 비타민이잖아요. 이런 거에다가 항산화 작용이 탁월한 비타민 C 고용량 요법, 그리고 또 제가 만든 약 생기산 있잖아요. 이 생기산이 전신에 피를 좋게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뭔가 독을 빼주거든요. 저는 그 근무력증이나 근위축증 이런 것도 거의 염증이라고 봐요. 이 염증은 또 열독, 식독 뭐 이런 것에서, 이런 노폐물에서 오는 거거든요. 염증인데 세균으로 인하지 않은 염증은 우리 몸에서 만성 염증으로서 노폐물이 쌓여가지고 생기는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제가 만든 약 생기산을 쓰고 사람들이 놀랍게 치료되는 것을 보면서 이건 뭐지 하고, 제가 역으로 그 사람들이 치료되는 거를 보고 제가 그거를 반대로 역추적을 해가지고 원인을 따라가서 제가 말씀드리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특이한 일을 하고 있는 건데요. 환자들한테 약을 주고 그로부터 피드백을 받아서 그걸로 다시 재활용을 하는 게 제가 이제까지 지금 생기산이나 비타민 요법을 하는 연구 방법이거든요. 이게 정말로 사람들한테 요긴하고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여튼 생기산을 썼을 때 그 염증이 치료되는 그런 원리를 보았을 때도 레시틴을 써가지고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사람이 생기산을 먹을 수는 없고 그렇죠. 뭐 먹을 수도 있겠지만 생기산 위에 이런 레시틴이나 오메가3나 비타민 B나 비타민 C, 마그네슘 이런 것만 활용해 가지고도 극적으로 좋아지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봐서 여러분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요. 몸에 나는 뭔가 기름독이 있어, 종기도 자꾸 생겨, 그리고 몸에 뭐 지방간이 있거나 어떤 낭종이 생겼는데 그게 기름 덩어리로, 기름 주머니로 된 그런 염증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 생기산도 써볼 수 있는데 레시틴, 오메가3 이런 기름 종류로 여러분들 치료를 한번 해볼 수 있다, 그런 말씀 제가 드려요. 비타민 B는 우리 몸속에 정상적인 음식을 먹었을 때 생기는 그 대사 과정이 있거든요. 그 음식물이 들어가서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생명력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그런 일련의 변화 과정을 대사라고 해요. 어려운 말로. 근데 이 대사가 정상적으로 잘 돼야 되는데, 우리 잘 알잖아요. 예를 들면 자동차에 좋은 연료를 넣어도 자동차가 오래되었거나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기면 배기가스만 많이 나오고 시커먼 배기가스 나오고 에너지 효율은 훅 떨어지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무리 뭐 유기농으로 된 최상의 좋은 자연 식품 이런 거를 먹어도요, 내 몸이 망가져 있으면 당뇨가 있거나 고지혈증이 있거나 뭐 또 여러 가지로 몸속에 노폐물이 많아서 염증이 잔뜩 껴있는 사람이면 좋은 거를 먹고도 몸은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굶어라,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빼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뭐 피를 빼는 사혈 해가지고 또 효과 좋다고 막 그런 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혈 계속하면 큰일 나고요. 그렇지만 그게 좋은 어떤 힌트는 되는 거예요. 아, 우리 몸속에 뭔가가 많이 불필요한 것이 쌓여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구나 하는 그런 힌트는 되거든요. 이런 노폐물을 잘 정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현대인들의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기름 종류를, 좋은 기름을 활용하는 건데, 그런 좋은 기름 중에 하나가 이 레시틴이더라 하는 거예요. 이 레시틴이 복합 지질로서 우리 몸의 기름독을 빼준다.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로서 신경에 어떤 안정화를 주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갱년기 여성들 중에서 굉장히 짜증나고 불면증이 심한 사람들 있잖아요. 레시틴과 비타민 B와 마그네슘만 활용해도 잠 잘 잘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길이 열릴 수 있어요. 참 신기하거든요. 이 레시틴은 의약품이 아니라 식품이잖아요. 그래서 약보다도 훨씬 편안하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용법은 지키셔야 되고요. 저는 보통 비타민C 빼고 나머지 영양물질은 제 진약사몰에 올라 있는 것들, 보통 거기 표시되어 있는 용량보다 적게 먹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비타민C는 표시되어 있는 거 뭐 하루 한 알인데, 그건 제가 뭐 하루에 뭐 1000ml 이상 먹으라고 강조를 하잖아요. 근데 비타민 B도 하루에 한 알, 많아야 2알이고, 마그네슘은 2알 먹으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한 알만 먹으라고 하고, 그 외에 레시틴 같은 거는 2스푼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는 1스푼만 드시라, 그 대신에 오메가3나 감마리놀렌산 기름을 같이 활용을 해서 효과를 극대화하면 좋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공부 잘하고 싶은 사람도 레시틴 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신경 전달 물질이니까 머리 좋게 해주죠. 기타 등등 뭐 레시틴의 효과는 또 다른 저의 영상, 레시틴에 대해서 소개해 놓은 영상 많이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하여튼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좋은 생명에 관한 기름, 씨앗에 들어있는 가장 좋은 기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렸습니다.